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도 11월 1일 오후 3시 19분입니다. 여러분 10월이 끝났고요. 이제 11월 1일,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달의 첫 시작인 날짜가 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시작하는 마음 항상 똑같죠. 또 첫 달이니까요. 이번 달도 잘 예측해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월 1일 오후 2시, 이제 오늘 새벽 이제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이죠. 오전 3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했죠.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근데 사실 동결일 가능성이 거의 98%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동결은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은 거시경제 유동성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가상자산과 미국 증시 등 위험 자산들의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서 위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잘 보시다시피 추세 라인 자체를 강력하게 뚫어서 올라와 있고요. 현재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10월의 월봉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11월 조정을 준다고 할지언정 저는 4,480만원 언더로는 주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세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1,480만원 이 언더로는 사실상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이걸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현재 이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가 아직까지도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썸네일부터 제목까지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카지노를 떠났던 갬블러들 고향으로 복귀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주식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ETF가 내년 후에 도입되는 게 과연 호재일까는 사실상 미지수이지만 후와 전으로 고민을 했을 때 후보다 전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저는 11월과 12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월과 12월에 내가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저는 달라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만큼 11월은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그 날은요, 오히려 하락을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를 지났던 구간들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2019년 4월경만 보더라도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던 날짜에 하락이 나왔고요. 또다시 2022년 2월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기간에 또다시 긴 장대 연봉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2020년 5월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난 후에 횡보를 했고 2021년 9월 51선, 201선을 모아봤을 때 대부분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구간들은 일시적이나마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 2023년도 10월 기준으로 보면 현재 어떤 지점을 지나고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방금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라고 표현을 했죠? 바로 이 구간이 들어가는 4,480만원까지를 분할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51선과 201선을 봤을 때 골든크로스 그 이유를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2019년 4월을 제외하고요. 골든크로스 이후에 가격 조정이 분명히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이 골든크로스 이후에 51선을 이탈하는 가격 조정이 발생이 하더라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바로 빠르게 회복한 후에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 골든크로스가 이어지는 현 시점도 일시적으로나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장기 추세선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조금 더 신빙성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은 1월 11일까지 승인이 예상된다는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은 이제 버스타인 리서치에서도 1월 10일까지 승인 예상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11월, 12월 이때가 호재가 소멸하기 전까지의 가장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1월 초에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SEC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때 만기되는 기간들이 좀 있고요. 그 기한이 남은 게 1월 10일 기준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버스타인 리서치가 말하는 주요 쟁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레이스케일은 ETF 신청서 수정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1일이 마감일까지 승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호재들은 그 전에 호재를 반영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를 가져왔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보시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마켓캡입니다. 현재 보시는 거와 같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바로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현재 11월까지요. 쭉 보시면 이 구간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이 어떻게 됐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13년도 8월 이 시간부터 현재까지요. 어떤 구간이 나오고 있냐면 이 전까지는 하락을 하는 구간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하락이 정체되고 멈춰있는 구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2022년 초부터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마켓캡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 감소되어 있던 것들이 점차 멈추고 조금이나마 상승을 하는 시간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알 수 있는 데이터는 카지노를 떠났던 갬블러들이요. 이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장이 얼마 안 있어서 다시 한번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소 추세가 그만큼 줄었고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마켓캡이 정체되어 있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이나마 스테이블 코인의 장이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11월과 12월의 상승설에 대한 거는 제가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과거에 비트코인 월봉의 종가 기준으로 나온 수익률표를 봤을 때 2023년도와 2023년도까지의 이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요. 현재 11월과 12월에 나왔던 월봉 마감을 봤을 때 상승이었던 날이 손꼽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월에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자, 9월부터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9월 기준으로 상승을 했던 달이 하나, 둘, 3개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6년 만에 상승이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흐름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패턴들은 뭐냐면 쭉 상승이었던 데이터 지표들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상승의 지표가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4개월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죠? 바로 9월에 양봉이 나왔고요. 바로 10월 어제 마감된 월봉의 흐름이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의 흐름은 또 어떤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양봉의 흐름이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에 대한 지표의 3가지 근거를 토대로 저는 11월과 12월에 추가적인 상승이 양봉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간에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ETF이지 않을까라고 근거로 대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 3개가 완벽하게 상승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분석을 하고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는요. 무지성 투자를 하는 것보다 어떠한 근거 아래 했으면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번 투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게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토대로 봤을 때 11월과 12월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다시 알트코인에 대한 차트를 비유를 해드리자면 현재 알트코인들에 대한 월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월봉의 양봉을 마감한 것처럼요. 알트코인에 대한 월봉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는 차트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요. 제가 10월에 정확하게 맞힌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이번 달 기준으로 10월이 양봉으로 장대로 끝난 애들은요. 저는 11월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양봉을 뜬 애들은 먼저 선행을 했기 때문에 11월에 들은 애들은 직전 고점을 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다 매도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인들은 윗꼬리를 달고요. 아래로 쳐박아서 음봉으로 마감할 확률이 높은 11월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저는 상패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워낙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인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아직 덜 오른 코인들을 노릴 것인가라는 판단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대 양봉으로 남은 애들은요. 비중을 가져간다고 하면 11월과 12월의 포트에 대해서는 50%와 50%, 비트,
알트에 대해서 가는 게 가장 스탠다드한 보편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보수적인 트레이더라고 하면 비트와 이더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70%에서 80% 여기에 조금 더 낀 알파가 있다고 하면 리플을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리플은 일단 스웰이라는 이슈도 있지만요. 또 반면에 리플이라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이 워낙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결국 이러한 포트로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알트 50%의 비중을 간다고 하면 이제 또 하나의 포트가 나오겠죠. 바로 장대 양봉에 나왔던 애들에 대한 포트를 5%에서 10%만 가져가고 나머지 비중을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알트 양봉에다 노리는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스트라티스도 쫙 잡았을 때 어때요? 딱 보이는 건 장대 양봉으로 끝났죠. 이런 애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음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기존 바로 영상 12월 마지막에 힌트로 드렸던 게 뭐였죠? 이 영상들의 힌트가 바로 떨어졌던 이 봉을 회복하는 봉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카이버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요, 여기를 지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복귀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이렇게 끝난 애들은 나머지 봉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11월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들을 지금 회복하는 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보다 더 가는 애들은 여기까지 회복을 하고 이제는 정말 소멸로 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애들은 여기를 이제 구간 돌파가 나오는 11월, 12월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근데 반대로 회복 못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회복 못할 수 있죠. 그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장세로 봤을 때 저는 주봉이 대부분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주봉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거를 당장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트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장시간 월봉이 지금 차트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으로 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바로 영상 대응을 해드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보시는 것 같이 봉을 이미 만들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온톨로지 가스도 양봉 후에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저점을 지키는 양봉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 초기 때문에 제가 더 판단을 하기 위해선 이제부터 주봉들을 더 면밀히 봐야겠지만요. 이번 달 그리고 올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2017년도에 나왔던 코인들 중에서는 이더,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특정 이더 기반의 코인들 그리고 특정 상징성 있는 코인들 외에는 그전 코인들은 사실상 오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생성된 코인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차트는 현재 진짜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흐름, 골든클로스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전체적인 골든클로스 이후의 흐름까지 본다고 하면 결국 장기 우상향의 패턴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추세선 안으로 회귀하는 흐름은 이격도를 벌이기 위해서 조정을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올라갔다가 나중에 주느냐, 내려갔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느냐인데,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선 아래부터 박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4,48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늘 함께 하겠다는 말 잊지 않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흐름을 보시고 올려드렸던 월봉에서 종가를 어떻게 마감을 시켰는지, 그리고 아직 남은 11월과 12월에는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양봉으로 끝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신 분들도 저는 5%에서 10%라도 조금씩은 가져가는 게, 최소한 ETF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나마 내가 너무 알트 비중이 높은 건 저도 추천드리지 않고, 그나마 조금 기대감에 대한 거를 가져가신다고 하면 100% 현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지금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상승장에서는요 단타 치다가는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스윙 장투고요. 이 상승장에서 괜히 잘못 사고 팔고 이랬다가는요 오히려 투심만 악화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나빠질 겁니다. 그냥 지금은 길게 가져가는 게 더 큰 수익률로 다가올 수 있는 시즌이니까요. 잘 판단하셔서요 매수 매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우상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더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